2023년 10월 8일 기출문제 이론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의 거래 요소가 나타나는 거래로 옳은 것은?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임대차 계약을 맺고 당월분 임대료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회계 처리를 해보면 차변의 현금 이렇게 됩니다. 자산의 증가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대변의 임대료가 됩니다. 수익의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상품 40만원을 매입하고 차변의 상품이 됩니다. 외상으로 하다.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따라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8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다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 현금은 자산의 감소이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토지 8천만원어치를 구입하고 그러면 차변의 토지가 됩니다. 자산의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대변의 보통예금 쓰면 자산의 감소가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동성 장기부채, 유동부채입니다. 2번 성급비용, 성급비용은 자산이죠.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당좌자산이 됩니다. 3번에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죠. 4번 예수금 유동부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성급비용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가와 나의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수수료는 자 뭘로 처리할까요? 예, 이거 중요하죠. 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면서 발생한 취득세, 취득세는 세금이지만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차량 운반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유형자산 편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유형자산 이름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정별 원장에 기입된 거래를 보고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 과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 들어갈 계정 과목을 보기 위해서 기초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초에 이율돼서 들어오는 게 대변에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이율돼서 들어왔다는 거는 대변에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잔액이 대변에 남을 수 있고 이율될 수 있는 거는 부채와 자본입니다. 부채하고 자본의 그 잔액은 대변에 남죠. 그 이유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의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은 같은 자리고요. 증가되면 대변, 감소되면 차변에 쓰죠. 잔액이 남는다면 대변 쪽이 커야지 남게 되니까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율돼서 넘어온 게 대변 쪽이므로
부채하고 자본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보기에서 2번 부채입니다. 1번 받으럼 자산, 3번 광고 선전비 비용이고요. 4번 미수금 자산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만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구성 항목이고 재산세 자체가 세금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비용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되겠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맞고요. 설치비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설치비이므로 맞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용을 위한 시운전비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성 항목이 아닌 것은 1번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당좌자산입니다. 2번 매출채권 당좌자산이죠. 3번 단기투자자산 당좌자산입니다. 4번 당좌차울, 당좌차울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당좌차울 계정은 당자예금 잔액이 부족한데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을 때 당자예금 통장에 마이너스로 찍히게 되는데요. 음수로 찍힌 거는 은행에서 빌려준 거죠.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외부로 보고될 때 당좌차울은 이게 단기차입금 이렇게 보고가 돼요. 그래서 4번 당좌차울은 유동부채이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출금 계정 과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아래 가부터 다 각각 관련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그러면 가나의 다에게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면 되겠죠. 주로 기업주, 사업주의 무엇의 지출을 의미한다. 인출금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인출금은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사업주가 개인, 기업주, 사업주의 가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출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용도의 지출을 말합니다. 나에서 사용되며 그랬죠. 개인 기업에서만 쓴다고 그랬으니까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되며 임시 계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다에 대한 평가 계정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인출금은 자본 계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출금을 가져가면 자본에서 차감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져간 인출금을 결산시까지 가져오면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대부분 안 가져와요. 가져간 거. 개인기업의 사장들이 자기가 집에서 필요하니까 가져간 돈이거든요. 자기 돈이잖아요. 그 돈 자체가 자기가 낸 돈을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출금 그래요. 가져갔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자기가 가져간 돈이니까 자본금에서 즉시 뺄 수도 있는데 회계에서는 자본금에서 즉시 안 빼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자본금이 자꾸 변동이 돼요. 그래서 그 변동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출금으로 회계 처리해서 자본에서 차감해서 표시하고요. 결산시까지 안 가져오면 인출금은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니까 그 안 가져온 만큼을 자본금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자본금에서 빼게 되기 때문에 인출금이 없어지고 자본금이 감소되게 되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돼서 결국에는 자본금으로 마감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성급비용 유동자산이라고 말했죠. 예.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지급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미지급 비용은 결산 시에 사용하죠. 비용의 발생을 처리하기 위해서 씁니다.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지급일이 아직 아닐 때 그 비용의 발생분은 올해 거기 때문에 단기 거기 때문에 단기에 비용 처리해야 되고요. 아직 지급일이 아니므로 상대 계정에다가 쓸 이름으로 미지급 비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단기 수익에 대응되는 그 비용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말 결산일 현재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30만원이었으나 아래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래 사항을 반영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아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2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해당 보험료 중 성급보험료 해당액은 3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전부 다 보험료 12만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로 처리한 거예요? 비용 처리돼 있죠. 근데 이 중에 3만원은 성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경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미경과분이죠. 기간 미경과분. 기간 미경과분 이 3만원은 내년에 비용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현재 비용 처리됐잖아요. 현재 비용 처리돼서 단기순이익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이 적게 잡힌 거예요. 따라서 이 3만원만큼은 이제 비용에서 빼서 단기순이익에다가 플러스를 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현재 비용 처리가 3만원 더 많이 돼서 단기순이익이 감소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3만원을 더해줘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단기순이익 30만원에다가 3만원 더해서 33만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출 내역 중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영업의 비용을 찾으면 되겠죠.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는 판관비입니다. 판관비는 영업비용이죠. 대손상각비도 판관비입니다. 영업비용이죠. 그 다음에 은행 차입금의 이자는 이자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이죠. 사랑의 열매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2개 4,000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까지 풀었어요. 예. 자, 12번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기업의 업무 추진비는 접대비, 예전에 이름 접대비입니다. 판관비죠. 예, 세금과 공과, 광고 선전비, 판관비입니다. 4번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가 부분을 보면 분계장에서 총계종 원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죠. 거래가 발생되면 분계장 또는 전표에다가 분계를 합니다. 그 분계장에 분계한 내용은 또는 전표용지에다가 기록한 내용은 장부에다 옮겨져가 되겠죠. 그 장부가 총계종 원장이고 줄여서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 옮겨 적는 걸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정기라고 하죠. 정답은 정기가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A와 B에 각각 들어갈 용어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일정 시점에 기업의 A를 나타낸 표, 일정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12월 31일이 되죠.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일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기업의 B를 나타낸 표라고 그랬어요.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즉 자산, 부채, 자본, 얘를 나타낸 표를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하죠. 그 다음 일정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기업의 뭘 나타낸 표를 손익계산서라고 그랬잖아요. 손익, 이게 중요하죠. 경영성과, 경영성과라 하면 회사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들어갈 올바른 용어는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상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고자산 원가는 단가를 말합니다. 단가와 수량을 가지고 작성하는 장부가 상품 재고장이 되겠죠. 그래서 재고장 작성할 때 이 원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배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건 4번입니다.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풀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